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4명은 가족 간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나타난 현상인데요.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높다 보니 가족 간에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육군부대, 이곳에서 신병 훈련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지난 3일 입소한 이 훈련병은 입소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주 동안 진행되는 생활관 단위의 격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울산에 살고 있는 부모가 확진됐다는 소식에 추가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가족 간 감염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광주 지역의 가족 간 감염 사례는 전체 확진자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감염의 주 원인으로는 델타 바이러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확인된 변이의 71.6%가 델타에 해당할 정도로 델타 바이러스는 이미 주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밀접 생활하는 가족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접촉자로 분류되면 가족 간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오니 오늘 광주에서 새로 나온 확진자 15명 가운데 10명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사람들입니다. 보건당국은 가족 가운데 1명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가족 모두가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라남도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전남 지역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 50.3%고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은 접종률이 60%를 넘었습니다. 전남에선 1, 2분기 접종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과 보건의료시설 관계자 등 도민 75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3분기까지 150만 명, 접종률 81%를 목표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은 이전보다 상당히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발포명령자 규명과 가해자들의 사죄 등 진상규명과 관련해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실질적인 당사자의 건강 악화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항소심 재판 첫 출석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수척해진 모습인 전두환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손을 흔드는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재판에 첫 출석한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도 많이 수척해졌고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해도 많이 노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과정에서도 전두환은 느리게 대답하거나 부인 이순자 씨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등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의 최측근들 역시 10여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두환이 최근에는 식욕이 저하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5월 유족과 5월 단체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유족들은 전두환이 진실된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께 정말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전두환이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광주 시민과 우리 5월 단체들이 용서를 못할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전두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황. 5월 단체도 발포명령자 등 5.18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두환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면 진실을 밝히기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저지른 많은 그 행태, 내용조차도 죽어버리면 일단 더 덮어버릴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재판 도중에도 골프를 치고 12.12 쿠데타를 기념하는 오찬을 즐겼던 전두환. 불과 8개월 만에 수척해진 노인으로 세상에 나타나면서 사죄와 진실 규명이 시급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안전불감증과 재하도급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도 시공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하도급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 등을 토대로 시공사와 조합의 업체 선정에 비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학동 3구역 재개발 사업에까지 수사 분야를 확대하는 등 재개발 사업 비위 분야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붕괴 참사를 계기로 해체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체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상주 감리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빅그린 산업단지 내 한평권역 이전을 바라는 금호타이어의 입장을 광주시가 존중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인데요. 공은 이제 금호타이어로 넘어갔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관내 이전을 여전히 바라지만 부득이하게 빅그린 산단 한평 쪽으로 가겠다면 그 입장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경쟁력을 높여가야 되고 거기 아니면 도저히 갈 데가 없단다면 저는 사업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금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금호타이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개발 계획을 낸 게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장을 전남으로 내보내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결정도 마다하지 않을 테니 금호타이어도 현 공장 부지의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이른바 공공기여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을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이전 대상 부지 확정과 현 공장 부지 개발 방향을 광주시와 빠른 시일 내 협의하여 결정되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와 금호타이어는 2년 반 전인 2019년 1월 광주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과 공장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지만 옮겨갈 부지 문제에서부터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말 현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광주공장 이전에 합의했지만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송정 역세권 개발과도 맞물려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사업이 광주시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로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부터 프로야구 후반기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외인 용병 브룩스가 퇴출됐는데 전반기 막판 상승 모드는 물론 5강 불씨를 살리는 데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기 추격전에 선봉장이 될 것으로 믿었던 외인 용병 브룩스.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반입하려다 적발돼서 퇴출됐습니다. 전반기 막판 6연승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후반기 추격 모드를 가동하려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이의리, 임기영, 맹대니 외에 뚜렷한 선발 투수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아는 선발진 재구축이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타격에선 전반기 막판 화력소를 보여준 김호령이 눈에 띕니다. 6연승 기간 동안 4할이 넘는 타율에 홈런 2개 등 뜨거웠던 타격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악의 부진에 빠졌던 최영우와 외인 용병 터커의 부활 여부, 전상현과 박준표, 하준영 등 재활 중인 불펜 투수들의 복귀 시기, 그리고 일부 선수들의 코로나 수칙 위반으로 경쟁팀들의 전력이 약화된 것도 기아의 5강 진입 여부의 변수의 하나입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한 뼘 더 성장한 유리가 후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코로나와 올림픽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여는 프로야구. 기아의 가을 야구는 웨인 에이스 퇴출의 악재를 딛고 전반기 막판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세월호 특검이 세월호 CCTV 저장 장치 등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현주 특별검사는 조작 흔적으로 지목된 정황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핵심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기관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자체 조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강원도 고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의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의 축산 차량 점검을 강화하고 농장의 방역 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급속한 확산 원인이 야생 멧돼지 증가로 추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수렵업무 부서와 협조해 야생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추진 중인 광주형 평생주택 시범 사업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다양한 생활 SOC를 갖춘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최초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중형 평형을 포함시킨 혁신 모델입니다. 광주 상무소각장 인근에 46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시범 사업은 다음 달 초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합니다.